오늘의 공모주로 들어가기 전에 12월 첫째 주 일정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총 4건의 청약이 있는데 일정이 하루씩 겹치는 관계로 동일 자금으로는 4곳 모두 청약할 수 없고 2건씩 청약이 가능합니다. 퀀타 매트릭스에 청약하신 자금으로는 엔젠 바이오에 청약할 수 없으나 인바이오 또는 TLB에 청약할 수 있으며 엔젠 바이오에 청약하신 자금으로는 인바이오에 청약할 수는 없으나 TLB에는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2곳 이상 청약하실 계획이라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바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는 11월 30일, TLB의 수요 예측 결과는 12월 2일 공개되며 공모주 한자는 채널 내 커뮤니티 탭을 통해 수요 예측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드리고 있으니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모주, 오늘은 퀀타 매트릭스 대 엔젠 바이오, 일정이 겹치게 된 두 바이오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축구 컨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퀀타 매트릭스,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인 엔젠 바이오의 대결. 수요 예측 결과 객관적인 전력은 엔젠 바이오가 크게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돈은 둥글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퀀타 매트릭스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미생물 진단 기술 기반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폐혈증 진단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를 알려주어 매우 위급한 폐혈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의 최대 주주인 미국 에즈라 자선신탁은 미생물 진단과 관련된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특허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퀀타 매트릭스를 알게 되어 투자를 시작, 현재 최대 주주가 되었고 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1년 이외에 1년의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젠 바이오의 공격입니다. 바이오 기술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정밀 진단 기업으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반의 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T의 1호 사내 벤처로 출발, 2015년 KT와 젠큐릭스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주주는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인 젠큐릭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KT 사내 벤처였던 만큼 컴퓨터 공학 전문가가 많아 정보기술 분야와 바이오 기술을 조합하여 경쟁력 있는 정밀 진단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스토리 면에서는 운이 좋게 최대 투자자를 만났던 퀀타 매트릭스가 행운의 선취골을 얻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 전략적 열세로 평가되던 퀀타 매트릭스가 최대 주주 에즈라 자선신탁의 골로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이 기세를 몰아 주력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력 제품인 디라스트는 폐혈증 응급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 혈액 배양, 양성 검체로부터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최적 항생제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처방까지 약 60시간이 소요되던 기존 방식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한 혁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젠 바이오의 반격도 막강합니다. 국내 최초로 NGS 기술 기반 유방암, 난소암 정밀 진단 제품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취득했고 국내 15개 대형 의료기관에 NGS 기반 정밀 진단 시약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유럽에서 NGS 진단 패널 허가를 받는 등 해외 고객도 잇따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공방 끝에 양쪽 모두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두 기업 모두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퀀타 매트릭스의 2019년 매출은 8억, 영업이익은 145억 적자 기록, 2020년에도 162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2022년 116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추정됩니다. 엔젠 바이오의 2019년 매출은 15억, 영업이익은 42억 적자 기록, 매년 30에서 4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8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추정됩니다. 퀀타 매트릭스의 적자폭이 비교적 큰 수준으로 이 부분에서 열세를 보이네요.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유상증자 발행가는 만원, 2019년 유상증자 발행가는 17,250원. 이렇게 보면 2년 만에 공모가 대비 2.5배, 1년 만에 1.5배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엔젠 바이오는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유상증자 발행가가 4,100원, 2020년 6월 유상증자 발행가는 8,400원. 2년 만에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6개월 만에 2배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두 기업 모두 상장 후 1개월이 지나고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이 꽤 많습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전체 주식의 25%, 엔젠 바이오는 28%가 1개월 보호예수로 묶인 만큼
한 달이 지나면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약점이 있었지만 서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해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0 퀀타매트릭스의 리드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엔젠바이오가 1006대1, 퀀타매트릭스가 185대1로 엔젠바이오가 크게 앞서는 가운데 공모가는 두 기업 모두 밴드 최상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상단 비율은 엔젠바이오가 98% 수준이었고 퀀타매트릭스는 50%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두 기업 모두 3에서 4% 수준으로 비슷하고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엔젠바이오가 36% 수준으로 약간 더 좋은 비율입니다. 장외 시세는 엔젠바이오가 공모가 대비 34% 수준의 상승한 가격으로 추정되며 퀀타매트릭스는 오히려 장외 시세가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추정됩니다. 공모 규모는 엔젠바이오가 342억, 퀀타매트릭스가 435억으로 퀀타매트릭스가 100억 정도 더 많습니다. 구주 매출 비중은 둘 다 0%로 100% 신주 모집인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인 환매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자, 옥석 진단 결과 점수는요. 엔젠바이오는 5점으로 옥인지 석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의 적정 여부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퀀타매트릭스의 점수는 3점이 나왔습니다. 옥석 진단 결과 최하점이 나왔으며 3점의 경우 석이기 때문에 청약은 패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석 진단을 통해 파산 공세를 펼친 엔젠바이오가 드디어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1. 후반전에서 엔젠바이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젠바이오 쪽으로 분위기는 넘어왔으나 적정 공모가 확인을 통해 최종 승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엔젠바이오의 적용 PER은 40배 수준이나 비교 기업으로 적용한 시젠, 바디텍메드 등 체외 진단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최근 PER은 20배 이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젠바이오의 경우 비교 기업으로 일반 체외 진단 기업보다는 오래 상장했지만 유전자 기반 진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소마젠, 제놀루션, 셀레믹스와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새 기업이 공모가 산정 시 적용한 단기순 이익과 현재 주가에 계산한 평균 PER은 33.4배로 이를 엔젠바이오에 적용한 주당 평가액은 15,500원, 여기에 코스닥 평균 할인율 25%를 적용하면 11,650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엔젠바이오의 공모가 14,000원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산한 주당 평가액 15,500원보다는 다소 낮기 때문에 청약에는 참여해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퀀타매트릭스입니다. 퀀타매트릭스는 2023년 추정 단기순 이익이 2022년보다 무려 500% 성장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부터 듭니다. 2023년의 추정치는 상장 후의 주가로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2년의 추정 단기순이익에 최저치에 해당하는 연할인율 8%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PER도 역시 높기 때문에 현재 규모와 사업에서 유사한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미코바이오메드의 평균 PER 27.6배로 조정해서 적용해보면 주당 평가액은 18,630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을 하면 공모가는 더 떨어지겠지만 할인을 하지 않아도 공모가인 25,500원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퀀타매트릭스의 공모가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모가의 적정 여부에서 퀀타매트릭스의 결정적인 실수로 엔젠바이오에게 한 골을 더 허용하고 말았네요. 엔젠바이오가 2대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퀀타매트릭스의 경우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낮았고 공모가 밴드 하단과 그 미만에 약 27%의 신청 수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최상단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있었던 수요 예측 결과에서 경쟁률이 8.9대1이었고 그 당시에도 공모가 밴드 하단인 21,200원과 그 미만에 24%의 신청 수량이 있었던 부진한 결과로 인해 공모를 철회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모가 밴드를 1,000원만 낮추어 다시 공모를 진행했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으로 정한 건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백테크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옐로우 카드를 주는군요. 공모가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주관사는 상장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인수 수수료가 두 달 금액의 4.5% 수준인데 이 중에는 보통 1% 정도의 성과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퀀타매트릭스의 경우 인수 수수료가 4%인 것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나 성과 수수료는 평균보다 높은 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꼭 성과를 달성해서라도 4%의 수수료를 채우려는 주관사 미래에셋대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공모가는 주관사와 상장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고자 했던 일반 청약자를 무시한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자살골로 인정합니다.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백패스가 그대로 퀀타매트릭스의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살골을 허용한 느낌입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엔젠바이오의 승리.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보내고 있는 신호는 어떨까요? 최근 3개년간 기관 경쟁률이 800대1 이상인 바이오주는 시초가 기준으로 100%의 승률이었고,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한 종목 중 기관 경쟁률이 100에서 500대1인 조건에서 일반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보다 낮은 경우 시초가 기준으로 승률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한자는 엔젠바이오에는 온라인 등급의 최대 한도에 맞춰 청약할 예정이며 퀀타매트릭스는 패스할 계획입니다. 다만 퀀타매트릭스의 사업과 비전을 좋게 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일반 경쟁률이 최소 200대1 이상이 되는 것을 보시고 청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공모주 두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